안녕하세요. 양자코인TV 제이슨입니다. 오늘은 콘티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콘티넘 기술 소식과 상장 관련 소식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콘티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 잠깐 보고 가면요. 콘티넘은 현재 한의회의 자회사고요. 콜로라도, 미네소타, 워싱턴, 영국, 독일, 일본의 사무실이 있고 370명 이상의 엔지니어와 전체 직원이 500명 이상 되는 양자 컴퓨터 회사입니다. 양자 컴퓨터 회사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사업 규모로 보면 구글 양자 컴퓨터 사업에 이어서 해당 분야 2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퀀텀 솔루션과 캠브리지 퀀텀 컴퓨팅이 합병하면서 출범한 회사고요. 아이온큐처럼 이온 트랩 기술을 주력으로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기술 내용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콘티넘은 시스템 모델 H2를 주력으로 하는 풀스택 양자 컴퓨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소프트뱅크, 엔비디아, 에어버스, BMW, HSBC, 인피니언, 탈레스 등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류 문제 개선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끌어내기도 했었고요. 98% 이상의 충실도를 가진 50개의 얽힌 논리적 큐비트를 시연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양자 얽힘 상태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상태를 변경하면 다른 하나도 같은 상태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 이 얽힌 큐비트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바로 이 양자 얽힘을 콘티넘에서 50개 큐비트가 얽힌 상태로 시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인퀀토 4.0 버전을 엔비디아 큐퀀텀 SDK와 통합하면서 인퀀토가 엔비디아 GPU를 지원하게 한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엔비디아 GPU의 양자 기술을 접목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퀀토가 초전도체, 재료 분야, 배터리 분야 솔루션을 찾는 데 유리하고, 특히 양자 알고리즘을 AI와 통합해서 시너지를 높이는 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연구 분야를 엔비디아 GPU를 통해서 지원하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는 테슬라와의 파트너십도 있었죠. 테슬라가 자동차 연구 개발과 제조 과정에서 콘티넘의 양자 기술을 활용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생산 효율성 향상, 신규 재료 개발, 배터리 성능 향상 등에 초점을 맞춘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무래도 테슬라가 미래자동차의 지표인 만큼 이번 파트너십이 잘 진행된다면 콘티넘에게는 자동차 산업에서 양자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최근의 소식들도 업데이트를 하면요. 이번에 콘티넘에서 제너레이티브 퀀텀 AI, 번역하면 생성형 양자 AI 정도로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젠 퀀텀 AI를 공개했습니다. 콘티넘 H2 양자 컴퓨터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합성하고 생성한다고 하고요. 그렇게 생성된 양자 데이터를 사용해서 AI 모델을 훈련시킨다는 내용의 발표였는데요. H2 양자 컴퓨터로 생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AI 시스템을 훈련하기 때문에 클래식 슈퍼컴퓨터가 해결하지 못했던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고요. 신약 개발, 금융, 물류, 자동차, 일반 산업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상업적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었습니다. 양자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클래식 슈퍼컴퓨터의 방대한 GPU가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도 있고요.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양자 기술을 사용해서 고품질 합성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AI 훈련과 교육 분야의 효율성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이 기술이 대중화되고 범용성을 갖게 된다고 하면 AI 교육 훈련 분야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고급 수준의 AI 모델이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회사 CEO 하즈라 박사는 최근 파리에서 열린 2025년 국제양자의회 행사에서 양자 생성 데이터의 정밀성 향상으로 수많은 분야에서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고요. 젠 퀀텀 AI는 콘티넘의 풀스택 역량, 그리고 클래식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만들어낸 AI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콘티넘은 자동차, 제약, 재료과학 분야에서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생성형 AI 프로젝트를 해당 업계의 파트너들과 협력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도 있고요. 테슬라와의 파트너십도 있었죠. 또 다른 자동차 분야 협업으로 이탈리아 HPE 그룹과의 협업도 있습니다.
HPE와의 파트너십을 보면 최근 컨티넘이 자동차 부문에서 양자 컴퓨터 활용과 관련한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는데요. HPE 그룹의 소속 부사장인 엔초 페라리는 HPE에서는 모터스포츠 산업 고객을 위해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오랜 전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배터리 개발, 공기 역학 최적화, 연료 분야 혁신과 같은 응용 분야에서 양자 생성 데이터를 활용하는 컨티넘과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제약기업 머크의 헬스케어 사업부 토마스 에머 박사는 양자 컴퓨터가 아직 몇 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양자 컴퓨터 기술의 상업적인 기회는 지금 당장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제약 분야에서 컨티넘의 솔루션과 양자 기술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컨티넘의 설립자이자 최고 제품 책임자인 일리아스 칸은 최근 인터뷰에서 젠컨텀 AI는 AI가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가 AI를 어떻게 향상시키는지도 보여준다고 말했고요. H2 양자 프로세서는 지금까지 사용 가능한 가장 강력한 양자 컴퓨터고 1조 배 더 강력한 헬리오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컨티넘에 따르면 2025년 중반에 출시할 예정인 헬리오스가 현재 컨티넘의 주력인 H2보다 1조 배 더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젠컨텀 AI 기능 확장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 헬리오스를 우선적으로 약물 전달과 화학 분리, 재료 연구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약물과 의학 분야 혁신을 가속화해서 개인 맞춤형 치료의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제약 분야, 약물 발견, 기후과학 분야에서 더욱 강력한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헬리오스가 출시될 때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기술 내용을 다시 검토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자 생성 데이터를 사용해서 인공지능 AI를 개선하고 있는 컨티넘의 이러한 방식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 자동차, 재료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금융이나 물류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 컨티넘의 접근 방식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면 생성형 AI 분야에서 양자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생성형 AI 시장의 판도가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생성형 AI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고는 있지만 에너지 소비, 데이터 처리, 계산의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한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양자 기술이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양자 기술의 이점을 계산과 데이터 처리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면요. 반도체를 베이스로 해서 이진법 연산에 의존하는 클래식 컴퓨터와는 다르게 양자 컴퓨터는 중첩과 얽힘이라는 특징을 활용해서 방대한 양의 정보를 동시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서 양자 AI 모델은 현재 AI 모델에 비해서 훨씬 적은 매개 변수로 작동을 하면서도 훨씬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많은 훈련 데이터가 없더라도 양자 기술을 통해서 의미 있는 합성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컨티넘이 수행한 프로젝트 중에서 양자순환 신경망 연구를 보면 수천 개의 처리 장치와 엄청난 연산 능력을 필요로 하는 GPT-4와는 다르게 단 4개의 큐비트만으로 비슷한 결과를 달성했다는 결과를 가지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측면에서도 보면요. 챗 GPT와 같은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수십억, 수조 개의 매개 변수가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막대한 연산 능력과 수천 개의 GPU가 동원된다고 하는데요. 챗 GPT-3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훈련하는데 약 1300메가와트의 전기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평균적인 미국 가정 130가구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과 같다고도 하는데요. 양자 컴퓨터가 동일한 계산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기존의 슈퍼컴퓨터에 비해서 3만 배가 적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비슷한 성능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에너지와 계산 리소스를 압도적으로 줄일 수 있고요. 에너지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AI 개발을 훨씬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아직 양자 컴퓨터 기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가치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요.
컨티넘 연구팀은 앞으로 AI의 미래는 양자 기술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AI의 미래는 이제 양자 기술로 보인다 라는 언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기술이 시장에서 좀 더 검증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앞으로 생성형 AI 분야는 양자 기술 모델에 의해서 새로운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장의 판도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젠퀀텀 AI 양자 모델 발표는 컨티넘이 소프트뱅크와 제휴를 확대한다는 발표에 이어서 발표가 된 사항인데요. 이번에는 소프트뱅크와의 파트너십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티넘은 소프트뱅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AI와 양자 컴퓨터의 결합을 극대화하고 기존 인공지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 솔루션 개발, 컨티넘 기술의 상업적인 추진력 강화 등을 가속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면요. 소프트뱅크와 컨티넘은 함께 시장조사를 실시해서 양자 데이터 센터 사업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제한된 하드웨어 리소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중앙 처리장치 CPU, 그래픽 처리장치 GPU, 양자 처리장치 QPU의 장점과 강점을 활용해서 하이브리드 방식의 통합된 솔루션을 개발하는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AI 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협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양자 컴퓨터 초기 투자와 운용 비용 전략, 수익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부분에서도 협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양자 컴퓨터가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분야를 찾아내고 수익을 예측해서 실제 사례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협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더 강력하고 더 오래 지속되는 배터리와 태양전지의 신재료 발굴이라든가 이 과정에서 수행되는 분자와 원자의 시뮬레이션 등에서 성공 사례를 발굴할 것으로 보이고요. 통신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분야에서도 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큐비트 수를 늘리고 연산의 정밀도를 높이는 부분, 오류 억제와 완화, 오류 수정 기술 등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협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컨티넘이 지원을 하고 비즈니스적인 부분은 소프트뱅크가 컨티넘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소프트뱅크라는 회사가 새로운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그것을 비즈니스로 활용하는 능력으로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AI와 더불어서 양자 기술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프트뱅크와 컨티넘의 이번 협력은 컨티넘의 양자 기술 상용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컨티넘이 일본의 국립연구개발기관인 리켄과 협력해서 개발한 최첨단 양자 컴퓨터 레이메이를 사이타마 와코 캠퍼스에서 선보였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시작은 작년 1월이었는데 이제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요. 리켄과의 협력을 통해서 개발한 컨티넘의 레이메이 양자 컴퓨터는 일본 슈퍼컴퓨터 후가쿠와 하이브리드 플랫폼으로 결합이 돼서 앞으로 새로운 계산과 연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협력은 일본의 신에너지와 산업기술개발기구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소프트뱅크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과 주요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이 컨티넘에게 있어서는 미국의 지역에서 양자 기술을 현장에 처음 적용하는 첫 사례라고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일본을 비롯한 글로벌 전략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컨티넘은 일본의 양자 공급망을 강화해 나가고 일본의 양자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역 공급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컨티넘의 20큐비트 H1 시리즈 이온 트랩 시스템 기술이 이번 협력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하고요.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들을 양자 컴퓨터가 처리하고 정확한 처리를 요구하는 작업은 슈퍼컴퓨터를 활용하면서 속도와 정확도를 모두 최적화해 나간다고 하는데요. 양자 기술 상용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컨티넘이 뉴멕시코의 포토닉스 연구센터를 오픈한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포토닉스 기술은 퀀텀 컴퓨팅이 주력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뉴멕시코의 정확한 위치는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올해 말에 개장을 한다고 하고요. 샌디아 국립연구소,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 뉴멕시코 대학 등이 연구 협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컨티넘의 경우는 빛의 과학이라고 하는 포토닉스 광자 기술을 사용해서 큐비트를 제어하고 조작하기 때문에 컨티넘의 이온 트랩 양자 컴퓨터 기술 발전에 포토닉스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력 제품인 H2 양자 컴퓨터의 경우를 보면 56큐비트 시스템이 여러 개의 레이저와 광자 구성 요소를 통해서 이온화, 냉각, 이온 조작과 같은 기능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퀀티넘에게 광자 기술은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퀀티넘이 이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높은 충실도를 가질 수 있고 긴 코히어런스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연구센터에서 이러한 포토닉스 광학 시스템의 크기를 줄이면서도 성능을 최적화하는 연구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퀀티넘이 연구센터를 오픈하는 뉴멕시코 지역은 지난 양자산업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엘리베이트 퀀텀 기술개발 허브의 본거지이기도 하고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이 콜로라도와 뉴멕시코 양자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어서 퀀티넘에게도 유리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퀀티넘 상장 관련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퀀티넘의 약 54%를 소유하고 있는 하니웰이 여러 투자은행들과 퀀티넘 상장 관련해서 논의를 해오고 있었고 작년에는 올 상반기에 상장을 할 계획이라는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에 하니웰 담당자와 관련해서 논평을 거부하고 퀀티넘의 담당자도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있어서 연기가 될 것 같은 분위기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최근에 관련 소식을 업데이트하면요. 우선 모회사인 하니웰이 3개의 별도 회사로 분할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각각의 회사는 2026년까지 공개 상장될 예정입니다. SEC에 제출된 문서와 CEO 직접 진술 내용을 보면 현재 기준으로 항공우주사업부, 첨단소재사업부, 그리고 자동화사업부가 각각의 회사로 나눠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니웰은 자동화사업부와 항공우주사업부의 분리를 2026년 하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첨단소재사업부의 분사는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하니웰은 현재 퀀티넘을 회사 내 항공우주사업보다 더 가치 있는 회사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현재 항공우주의 가치가 900억 달러에서 1200달러로 추정이 되는데 미래에는 퀀티넘이 이 가치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하니웰 CEO 비말 카프루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높은 잠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퀀티넘을 상장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시기적인 측면에서는 애매한 답변을 하는 것을 봐서는 조금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상장 시기는 빠르면 올해 6월에서 7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상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니웰에서 퀀티넘의 가치를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상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올 하반기까지 별다른 언급이 없이 상장이 지연된다고 하면 분사가 되는 3개의 회사 중에서는 자동화 사업부를 포함하는 회사에 속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가능성보다는 퀀티넘을 적절한 시기에 상장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더 높아 보입니다. 퀀티넘은 상장하게 될 경우 초기 100억 달러 가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세부적인 기술은 조금 다르지만 아이온큐와 유사한 이온 트랩 기술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규모도 비슷한 편이기 때문에 아이온큐 주가 상승 비율을 산술적으로 적용해 보면 상장 후 단기간에 시총이 2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상장이 되면 양자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을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투자 가치가 높은 종목이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 투자를 하기에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 초기에는 변동성이 매우 높고 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면밀하고 꼼꼼하게 분석한 후에 천천히 신중하게 투자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서두르실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양자 산업의 이온 트랩 분야에서는 아이온큐와 함께 선두권을 유지할 회사이기 때문에 양자주 투자자라면 계속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해야 할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